알찬 채널 알토란TV입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의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본건은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공업단지가 있고 아파트 대단지가 있습니다. 본건 우측으로 신천대로가 있고 신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본건의 주변을 로드뷰로 보시겠습니다. 약 300m의 거리에 대로가 있습니다. 본건의 건물을 보겠습니다. 본 주택은 오래된 단층주택으로서 설명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권리 분석이 까다롭고 지루한 내용이 많습니다. 본건의 경매 내용입니다. 본건은 대구시 북구 성북로 15길 17이 있습니다. 본건은 대지 지분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건물은 경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지만 31평 경매로 나왔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1억 7,400만원, 현재 4차 진행 중입니다. 25년 7월 18일날 5,900만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10% 되겠습니다. 채권 금액은 7,6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 주의사항을 보시면은 임차인 있습니다. 그것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은 2분의 1 매각이고 토지만 매각이다. 매각 제외 항목 존재한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물건은 아주 입찰하기 힘든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건은 토지만 경매에 나왔으며 주택은 노후된 단층주택으로서 제시에 매각 제외로 나왔습니다. 본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법정지상권 지분 매각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본건의 토지는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세 필지는 지적도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557-7일은 지목이 도로인데 현황은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지분 경매로서 김모씨 지분이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 부분은 토지에 대한 감정 가격이고 여기 토지에 대한 지분입니다. 지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시겠습니다. 토지입니다. 1973년 10월달에 이번씨가 매매로 설권을 취득합니다. 그 후 2019년 2월달에 상속으로 설권이 넘어갑니다. 여기 공유자 설권을 받은 공유자가 되겠습니다. 공유자 중 김모씨가 지분의 6분의 3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후 김모씨의 지분이 가압류를 당하게 됩니다. 2023년 3월달에 강제 경매가 개시되게 됩니다. 토지에 대한 건재당은 93년 1월달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동담보로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본 강제경매에는 건저당에 의한 경매가 아니고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등기사항입니다.
1973년 10월달에 김이번씨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993년 1월달에 건저당을 설정합니다. 토지도 같은 날 이루어졌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보니 본 경매는 강제 경매이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겠습니다. 임의 경매인 것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처음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매매, 정려, 강제 경매 등 법률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차모씨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은 1974년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건저당 설정일은 93년입니다. 그래서 차모씨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자는 100% 보증금이 있다면 100% 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모씨가 과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를 보겠습니다. 1974년 7월 30일에 김이번씨와 차모씨가 전입을 합니다. 김이번씨는 토지와 건물의 최초 소유자입니다. 그 후에 이 토지를 상속하게 됩니다. 건물은 현재 아직 소유자로 있습니다. 차모씨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같이 거주하는 동거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까지 임차인으로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를 상속할 때 토지 상속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현황 조사서를 보시겠습니다. 본건 건물에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를 만나지 못해 현황 조사 안내문을 두고 왔다. 동사무소에 확인한 바 목적물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진입자로 임차인 차모씨가 등재되어 있다고 한다. 그럼 현재 건물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는 여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무자는 다른 곳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임장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시의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시 물건은 건물 전체가 되겠습니다. 본건의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시가지 경관지구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본 경매는 지분 경매입니다. 전체 203제곱미터 중 101.5제곱미터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감정 가격은 세 필지에서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물건은 지분 경매이므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제시한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정해진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본건은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봐도 없고 다른 경매 정보지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 나온 세 필지 중에 한 필지가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은 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목은 도로인데 만약에 현황에 건축물이 있다면 불법인가? 를 물어봤습니다. 구글의 제보나이는 지목이 도로인데 현황에 건축물이 있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용도 변경 미허가. 만약 건축물이 원래부터 있었고 나중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경우라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건축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목이 바뀌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될 때는 해당 법규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지목이 도로인 곳에 허가 없이 건축물이 세워졌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결론입니다. 지목이 도로인데 건축물이 있다면 불법 건축물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건 경매 물건에서 557-7번지가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은 대지인 부분 되겠습니다. 위성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위성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고 지금 도로 라인은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 건물에서 딱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도블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은 건물 내부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경매 물건은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건물 등기는 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는 뭐가 건축물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건물의 등기 상황을 보시면 1972년 2월 19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습니다. 건물 등기는 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가 건축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인데 등기가 된 특이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법적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고 건물 등기부 등본 모두 있는 경우 가장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건물이다.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건물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미등기 건물, 건축물 대장도 없고 건물 등기도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무허가 건물, 건축물 대장은 없는데 건물 등기는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이죠. 매우 드물고 특이한 경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외적인 상황에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데도 등기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래된 건물 중 과거의 특수한 사정이나 법 개정 등으로 인해 건축물 대장이 누락된 채로 등기만 먼저 이루어졌거나 판결 등을 통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최소한 해당 건물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과거 어떤 방식으로도 소유권이 인정됐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적인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건물 등기는 되어 있으나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등기까지 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무허가 건물과는 달리 법률적 권리관계에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다. 단순히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철거 대상이 되거나 하는 등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건물 등기에 넘어가서 소유권 보존 당시의 건물 면적을 보면은 45제곱미터가 나옵니다. 현재 경매에 나온 제시의 건축물을 보면은 모두 해서 179.5제곱미터가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였듯이 미등기 건물이거나 무허가 건물이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서 철거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현재의 임차인이 고령의 임차인인 경우 실제적으로는 철거가 힘들겠습니다. 그 외에 철거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지료를 연체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철거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료를 연체하는 경우 등 있으면은 철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건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결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동일한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은 상속되지 않고 토지가 여러 명의 공유자에게 상속된 후 공유자 중 한 명의 지분이 강제 경매가 되면 건물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문의하신 사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대부분 판례를 종합해 볼 때 원칙적으로 건물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강제 경매가 이루어진 시점에 토지 전체와 건물 전체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토지는 여러 명의 공유자에 속해 있고 건물은 상속되지 않아도 자동 상속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건물도 불법 건축물이어도 자동 상속됩니다. 토지 공유자 중 누구의 소유도 아닌 상태가 되거나 상속인들이 건물을 공유하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는 토지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로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에 관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저당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지분을 제3자가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가 원래 동일 소유였으나 토지가 여러 공유자에게 상속되어 그중 1인의 지분만 경매된 경우 경매 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인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까다로워서 구글의 제모나이와 챗GPT에 중복해서 문의해봤습니다. 같은 내용의 해답이 나왔습니다. GPT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철거는 가능한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건물의 철거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한 감정평가 요항표입니다. 이상으로 경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